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나는 장례식장의 침묵과 사진 속 그녀의 웃음을 떠올리며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껴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퇴근하고 나면 소파에 그대로 몸을 던지고 잠들기 일쑤였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줄 사람도, 내 안부를 물어줄 사람도 없는 집은 조용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적막은 더 짙어졌다. 그렇게 무뎌져 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지민이었다. 아내의 여동생. 장례식 이후 몇 번 인사를 주고받은 게 전부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형부 혹시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고도 어딘가 떨리는 그녀의 말투. 나는 무심코 시계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무슨 일이야? 이번에 발령이 나서요. 근처로 집을 알아보는 동안 며칠만 형부 댁에 지내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엔 너무 오래 고요만 머물러 있었다. 다음날 오후 지민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 앞에 나타났다. 여전히 아내를 닮은 눈매에 수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문 앞에 선 그녀는 말했다. 실례가 될까봐 많이 고민했어요. 짐은 별로 없고요. 최대한 눈치 안 보게 있을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뭘 그런 걸. 오히려 사람이 있는 게 낫지. 그녀는 안방 옆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거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떠돌았고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저녁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다. 지민은 배달 온 국을 먹으며 맛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나는 무심히 반찬을 집으며 그런 그녀를 힐끗거렸다. 낯선 듯 익숙한 공기. 아내가 있었을 때와 같은 자리, 같은 그릇,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그 풍경이 조금은 서글펐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책을 펼쳐 거실에 앉았다. 나는 주방 정리를 하다 문득 창밖을 보았다. 창에는 봄비가 부딪히며 흘렀고 그 너머로 아내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날 밤 지민이 방문을 닫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누군가가 옆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집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은 지민은 밥그릇을 들며 말했다. 이거 언니가 쓰던 그릇이죠? 고등학교 때 놀러 오면 항상 이 그릇에 밥 줬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반찬 하나를 집었다. 그녀의 말에 목이 메인 듯했다. 아내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은 집에서 그녀의 여동생이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풍경. 묘하게 울컥한 기분이 밀려왔다. 언니랑 떡볶이 만들어 먹고 남기지도 않았죠. 제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지민은 웃으며 말을 이었고 나도 그제야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테이블 위 공기를 바꾸었고 오래된 슬픔을 조금은 걷어낸 듯했다. 그날 하루는 오랜만에 말소리가 가득했다. 저녁 나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고 지민은 전자레인지에 국을 데웠다. 마치 오래 함께 산 가족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렇게 자연스레 마주 앉은 둘 사이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부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밥도 집밥이고 공기도 익숙하고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오래 머물고 싶어질까봐 무서워요. 나는 숟가락을 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도 돼.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지민이도 마음 편하면 그것만으로 괜찮아.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눈에 맺혔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그녀가 거실에서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오고 나는 그 곁에서 커피를 내렸다. 형부 혼자 계실 때 이런 음악 자주 들어요?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안 듣게 되더라. 그냥 조용한 게 익숙해져서. 그 조용한 시간을 제가 조금 깨버린 걸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조용함이 지겹던 참이었어. 잘 왔다. 며칠이 흘렀고 어느새 지민과 나는 아침과 저녁을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다.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에 마주 앉은 그날 아침 그녀는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물었다. 형부 가끔 외롭다는 생각 들어요? 나는 커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더라.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녀는 진심을 숨기지 않으려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보다 그 순간엔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조금 늦게 퇴근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거실에 앉아 조용히 TV를 켰다. 나는 옆에 앉아 가볍게 말을 걸었다. 오늘 힘들었어?
조금요. 근데 이 집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상하죠? 언니가 살던 집인데 전 언니가 아니라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TV 화면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아내를 닮아 있었고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화면 속 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숨소리와 미묘한 체온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발소리에 나는 문득 멈칫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은 다시 살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살아있는 집에서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의 저녁, 그녀는 한 손에 비닐 우산을 들고 조용히 퇴근해 돌아왔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형부는 입구에 걸어둔 수건을 꺼내 건넸다. 그녀는 조심스레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형부, 저 샤워 좀 하고 금방 나올게요. 그녀가 화장실 문을 닫는 동안 형부는 괜히 싱크대를 닦았다.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수건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문틈 너머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자꾸 귀가 갔다. 욕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허밍, 그것이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다. 형부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냈다. 오늘따라 목이 바짝 말라오는 느낌이었다. 그가 소파에 앉아있을 즈음 그녀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헐렁한 티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은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던 사람처럼 익숙한 동선을 가지고 있었다. 맥주 드시는 거예요? 응. 하나 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맥주 캔을 열며 작은 칙 소리가 났고 그 소리로 둘 사이의 정적이 살짝 깨어졌다. 형부, 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형부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말했다. 언니랑 마지막으로 크게 싸운 날 기억나세요? 그는 맥주를 입에 대려다 말고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기억나. 별것도 아닌 일로 김치찌개 간이 세다고 했던 걸로 시작됐지. 맞아요. 저 그날 언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었거든요.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때 언니가 그랬어요. 형부가 조용한 게 때로는 더 아프다고. 형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맥주를 마셨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조용함이 더 아플 수 있다는 말, 그는 지금에서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지민은 일찍 일어나 주방에 서 있었다. 형부가 눈을 뜨자 고소한 계란 프라이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히 일어났고 그녀가 뒤돌아보며 인사했다. 형부, 오늘은 제가 아침 차렸어요. 드시고 가세요. 식탁 위에는 반찬 3가지와 계란 프라이, 미소 된장국이 놓여 있었다. 형부는 말없이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맛은 담백했고 그녀의 손맛이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수저를 씻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본사로 출근해요. 강남 쪽이라 좀 멀죠. 고생 많겠다. 지하철 붐빌 텐데. 그래도 이 집에서 나가려면 저도 준비를 해야죠. 그 말에 형부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침묵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다. 형부, 저도 압니다. 우리가 이대로 지낼 수 없다는 거. 그녀는 조용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그의 앞에 앉아 물컵을 들었다. 형부는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 불편하세요? 형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제야 입을 열었다. 불편한 게 아니야. 너무 편해서 그게 더 무섭더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어딘가 짠하게 남았다. 밤이 깊었다. 형부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민은 방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레 나왔다. 형부,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해서 인사드리려고요. 벌써? 네.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것들 형부한테 말 안 하면 아마 후회할 것 같아서요. 형부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저 형부 옆에 있는 게 참 좋았어요. 이 집 공기, 식탁 위의 조명, 형부가 차려주는 밥. 다 좋아서 더는 얹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제가 형부한테 가진 감정이 그저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의지였고 그 다음엔 미안함이었고 지금은 그냥 좋아서요. 형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 앞으로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나도 많이 혼란스러웠어.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으면서도 죄책감이 들었고. 하지만 지금은 고맙단 말 먼저 하고 싶다.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은 채 거실 창가 앞에 함께 섰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비가 멈추고 지민은 짐을 싸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갔다. 형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 안에 옷가지를 정리하다 말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형부, 저 내일 아침엔 먼저 나갈 거예요. 인사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해두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고맙다, 지민아. 와줘서 여기 있어줘서. 그동안 덜 외로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다. 형부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조용히 전등을 껐다. 불 꺼진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새벽. 형부는 이른 시각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더 어두운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민은 벌써 나간 것 같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접힌 이불과 정리된 방이 보였다. 그녀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형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이 감정을 다 담을 순 없겠죠. 저 괜찮아요. 형부도 괜찮길 바랄게요. 마이너스 지민 드림. 그는 그 쪽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안에 넣었다.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던 말.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을까? 그 물음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하루 그는 말수가 줄었고 사무실에서도 조용히 서류만 넘겼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TV를 켰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텅 빈 집 안에 다시 익숙해진 침묵이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고 형부는 혼자만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가 사용하던 머그컵이나 걸려있는 수건을 보며 멈칫했다. 마치 그녀가 금방이라도 다시 돌아올 것처럼. 그날 저녁 누군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민이었다. 형부, 잘 지내시죠? 저 괜찮아요. 새로운 자취방도 구했고 출퇴근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다만 이상하게 형부가 차려준 그 밥상이 자꾸 생각나요. 그는 천천히 답장을 썼다. 지민아, 나도 내 밥그릇 치우지 못했어.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잠시 뒤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다. 저 아직 형부 앞에 서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혼자 있어 볼게요. 형부는 휴대폰을 내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남긴 온기, 그 짧은 시간에 진심이 집안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그 비를 바라보았다. 모든 감정이 말없이 흘러내리는 밤이었다. 지민은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천천히 느껴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컵을 꺼내 커피를 내렸고 그 향기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내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지민은 조용히 나왔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어제 남은 야채 수프로 준비되었다. 둘 다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날 밤의 잔해를 정리하는 듯한 묘한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다. 식사 중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오늘 저녁에 회사 동기들이랑 식사 약속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다. 그저 그녀가 없을 뿐인데도 거실은 다시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어딘가에 걸려있는 기분이었다. 지민은 늦은 밤에 돌아왔다. 취한 기색은 없었지만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씻고 방에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화면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시선은 멍하니 허공에 머물렀다. 잠시 후 그녀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형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그냥.
좀 생각 좀 하느라. 지민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오늘 회사 사람들이 형부 얘기하더라고요. 형수님 돌아가시고도 혼자 잘 사신다고. 그 얘기 듣는데 묘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깊게 들어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지민아, 나도 사실 내가 오고부터 조금씩 다시 사람처럼 살아가는 기분이야. 그 말에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웃음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감정을 전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다. 각자의 방에서 자고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묘하게 겹치는 순간들이 많았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 식사를 하고 저녁엔 간단한 안부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지민이 갑자기 말했다. 형부, 이젠 집 알아보려 해요. 너무 오래 신세 졌으니까요. 나는 놀랐지만 태연한 척 물었다. 벌써?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되잖아. 지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형부가 불편한 건 아닌데 저 자신이 이 집에 너무 익숙해지는 게 좀 무서워졌어요. 언니도 있었던 집이고 형부의 공간인데 제가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슨 말로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붙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헷갈렸다. 감정은 이미 선을 넘었지만 관계는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아, 내가 없으면 많이 허전할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둘 사이에 이상하리만치 긴 침묵이 흘렀다. 말 한마디 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TV 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눈길을 피해가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며칠 전까지는 눈빛 하나에도 묘한 기류가 흐르곤 했는데 그날은 무언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냉기마저 감돌았다. 지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형부,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회사에서.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짧은 반응이 어쩌면 나의 심정을 모두 말해주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지민은 조용히 거실로 향했다. 방 안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해지지 않았다. 지민과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그 후로 우리는 일상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마음속 혼란은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지민이 내 방문 앞에 섰다. 형부,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부가 괴로운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멀리 온 걸까요? 나는 그녀를 마주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음은 자꾸 내 쪽으로 가는데 현실이 따라주질 않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의 밤이 조용히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나보다 먼저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식탁 위엔 토스트와 오렌지 주스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스크램블 에그가 올려져 있었다. 형부,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이거 드세요. 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면요. 나는 앉아서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말없이 식사를 하면서도 그녀의 손끝 하나하나에 담긴 조심스러움과 애틋함이 느껴졌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망치듯 외면할 수도 없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표정이 유독 피곤해 보였다. 그 피로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민은 문 앞까지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다. 형부, 아니 오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름을 부르던 호칭이 바뀌는 순간 감정의 경계도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였다. 그날 오후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지민은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요동쳤다.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지민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멈춰 섰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저 원래 이 집에 잠깐 있으려던 거였잖아요. 근데 마음이 자꾸 길어져요. 형부가 아니,
오빠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나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은 잠시 고개를 떨군 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으면 자꾸 기대하게 되니까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바라게 돼요. 오빠가 나한테 마음이 없다고 해도 나는 자꾸 바라게 되니까. 나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올라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둘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서로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감정을 증폭시켰다. 결국 지민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서 늦도록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결심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창밖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담요를 함께 덮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형부 있잖아요. 나는 시선을 돌렸다.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언니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형부 얼굴도 자꾸 같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마주 앉은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가지런한 반찬들. 지민은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다. 형부 내일 아침에 제가 김밥 쌀게요. 예전에 언니랑 자주 해먹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좋아. 지민이가 해주는 김밥 맛있을 것 같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한참 동안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화면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머릿속엔 온통 지민의 얼굴만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선 지민이 김밥을 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뭐 도와줄까? 그녀는 놀란 듯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김밥 말기 도와주세요. 김은 여기 있고 밥은 간 해놨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말았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을 때마다 작은 전기가 오듯 간질거렸다. 김밥은 금세 쌓였고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민아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지낼 생각은 없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이내 천천히 대답했다. 사실 그래요. 이 집이 편해서요. 언니가 없는데도 자꾸 여기가 좋아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김밥을 써는 칼끝 소리만 부엌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형부 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은 거죠? 나 언니한테 미안한데 그 감정이 사라지질 않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현실이었다. 피할 수 없는 감정.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 그날 저녁 우리는 김밥 도시락을 들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은 우리는 말없이 김밥을 집어먹었다. 가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자극했다. 형부 오늘 하루는 참 좋네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나도 그래. 요즘은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느껴. 지민은 김밥을 다 먹고 나서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엔 언니의 낡은 글씨로 적힌 일기 한 구절이 있었다. 지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 따뜻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아프지 않게. 그 글을 읽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형부 언니가 날 보며 쓴 글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형부와 함께인 내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지민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죄가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감정도 언젠간 누군가 이해해 주겠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만큼은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며칠이 지나고 지민은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조용히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는 일상이 반복됐다. 겉보기엔 평범한 하우스메이트의 삶처럼 보였지만 우리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온기가 흘렀다.
그날 저녁 나는 먼저 퇴근해 저녁 준비를 했다. 조용히 지민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고 상 위에는 가지 무침과 멸치 볶음이 놓였다. 지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국을 뜨고 있었다. 형부. 아니 저기. 밥까지 하신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내가 해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사람 대접 좀 해주고 싶었거든.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떨리는 듯 보였지만 이내 그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조용히 말했다. 맛있어요. 이 국 언니 생일 때 끓여주신 거 기억나요? 그때 저도 같이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조금 복잡했다. 그녀의 입술에 묻은 국물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다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느낌이었다. 식사 후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물었다. 지민아 혹시 지금 마음은 어때?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진짜 괜찮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형부. 전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근데요, 형부랑 함께 있을 땐 덜 외롭고 덜 아파요. 그게 지금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접시를 닦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자. 가을이 깊어가면서 집안 공기마저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민과 함께 있는 거실은 늘 따뜻했다. 우리는 점점 서로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고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주말 저녁 지민은 영화를 보자며 큰 담요를 꺼냈다. 나는 평소보다 진한 커피를 내렸고 그녀는 작은 쿠키를 접시에 담아왔다. 소파에 앉아 나란히 담요를 덮고 앉았다. 영화는 멜로 드라마였다. 주인공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였고 화면 속 배경은 가을의 뉴욕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어느새 그녀의 손등이 내 손에 닿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지민도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닿는 순간 마치 서로가 동시에 같은 감정을 느낀 듯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다. 형부. 아니 이젠 그냥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맑아졌다. 우리는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았다. 그냥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래도록 깨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팔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게 사랑이라면 이제는 피하지 않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지민은 토스트에 딸기잼을 발랐고 나는 계란 프라이를 굽고 있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다. 오늘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 지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그럼 오늘의 평범함에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위로를 찾았다. 그러나 평온한 아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문득 울리는 벨소리.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장모님이었다. 양손엔 반찬이 담긴 보자기에 얼굴은 무표정했다. 지민이 놀란 듯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장모님의 눈은 조용히 거실을 흘렀다. 나와 지민의 슬리퍼, 소파 위에 함께 덮인 담요, 식탁 위 2개의 커피잔.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민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방으로 가자. 지금 당장.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느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이제 무언가에 부딪힐 차례라는 것을. 늦은 밤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나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지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 요즘 들어 꿈을 자주 꿔요. 그 꿈엔 언니가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멀리서 웃고만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아마 지민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 아닐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걸지도 몰라. 지민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근데 이상해요. 형부랑 같이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나쁜 꿈은 않거든요. 언니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체온이 그곳에 있었다. 그날 밤 우린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 어떤 말도 약속도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지민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달걀을 풀고 있었고 나는 테이블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흐르는 음악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형부, 오늘은 제 파스타 먹어볼래요? 예전에 언니랑 같이 배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기대할게. 지민이 요리하는 거 이제는 꽤 익숙해졌네.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이 집에서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형부한테도 언니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 위엔 두 사람의 아침이 놓였다. 지민은 젓가락 대신 포크를 들고 말했다. 형부,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사랑했던 형부도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나도 이 감정을 조심하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아, 우리 지금처럼만 천천히 가자.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그래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서. 그렇게요.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갔다. 간혹 부딪히는 감정도 있었지만 그조차도 우리에겐 소중한 균열이었다. 그날 밤 지민이 말했다. 형부, 혹시 내가 다른 곳으로 방을 구하면 그게 나을까요?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는 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지민의 말은 이기적인 것도 무책임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에서 비롯된 고민이었다. 지민아, 내가 떠나는 게 두려워. 하지만 내가 편해야 나도 편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형부가 이 집에 있어줘서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밤 다시 우리는 같은 이불 아래 잠들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서로를 향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부엌 창가에 서 있던 지민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그녀 곁에 다가갔다. 커피향이 퍼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내게 옮겼다. 형부, 나 요즘 내 감정이 너무 불안해요. 이게 사랑인지 그냥 외로움에 기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 내가 옆에 있는 게 좋아.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작은 행동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우리는 말없이 거실로 향했다. 창밖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침이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저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기를 바랐다. 저녁 무렵 지민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그녀의 유년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내 내게 보여줬다. 이거 형부랑 언니가 결혼하기 전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내가 찍어줬어요.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고 그녀의 언니는 내 팔짱을 끼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지민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그때 나는 언니가 정말 부러웠어요. 누군가를 저렇게 믿고 기대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젠 그 따뜻함이 내 안에도 있어. 나도 느끼고 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아련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지민은 작은 조명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기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부, 언젠가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아마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겠지. 하지만 진심은 설명보다 더 깊잖아. 지민은 책을 덮고 내 옆으로 와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형부가 아니었으면 난 이 시간을 못 견뎠을 거예요. 혼자였다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여전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 이불 아래 누웠다. 조용히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잠에 들었다. 비난과 후회,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밤은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세찼다. 창밖에서는 나뭇잎들이 쉼없이 흔들렸고 지민은 거실 커튼을 조용히 걷어내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뒤에 섰다. 그녀의 어깨가 바람 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형부, 오늘 언니 꿈을 꿨어요. 아주 선명하게. 언니가 웃으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잘 지내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나는 무겁게 숨을 들이켰다. 지민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창을 스치며 계속 말했다.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언니가 허락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내 손을 감쌌다. 그 따뜻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그날 오후 지민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편지야? 그냥 언니한테 요즘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거실로 향했다. 지민은 펜을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완성된 편지를 작은 봉투에 넣어 장롱 안 상자에 조심스레 보관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그녀만의 고백이었다. 우리는 그 밤 말없이 손을 잡고 누웠다.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더 깊은 결심을 담고 있었고 나는 그 결심을 존중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창문 안에 두 사람은 그 바람을 조금은 견딜 수 있게 된 듯했다. 며칠 후 지민이 말했다. 형부, 우리 어디 멀리 한번 다녀올래요? 사람 없는데 그냥 하루만이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바람 쐬는 것도 좋지. 우리는 근교의 바닷가로 향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들판과 낮게 깔린 구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이 묘하게 우리 마음을 가라앉혔다. 도착한 바닷가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방파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바람에 머리가 흩날렸고 지민은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발끝으로 모래를 툭툭 차며 걸었다. 형부, 여긴 언니랑도 한 번 온 적 있어요. 그땐 이렇게 쓸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무섭기도 해요. 나는 그녀 곁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무서워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도 그래. 혼자였으면 이 바다가 더 차갑게 느껴졌을 거야. 지민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위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지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부, 우리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정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그날 밤 우리는 근처 조용한 펜션에 묵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우리는 나란히 누워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민은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옷장을 정리하고 방 구석에 캐리어를 꺼냈다. 형부, 나 당분간 친구 집에 가 있을게요.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서. 나는 놀랐지만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물었다. 그래서 이게 끝이라는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냈자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감정을 더 망치기 전에 잠깐 거리를 두고 싶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지민은 내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두 손이 내 무릎 위에 얹어졌다. 형부, 저는 형부를 좋아해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려면 지금은 잠깐 멈춰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민아, 너 없으면 이 집 너무 조용할 거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웃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기겠네요. 우리는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다. 지민은 평소보다 더 많이 웃었고 나는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오래도록 안았다. 무겁지만 따뜻한 작별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나는 끝까지 배웅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집안은 낯설 정도로 조용해졌다. 나는 그녀의 잔향이 남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감정은 끝이 아닐까?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날 밤만큼은 어떤 대답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그리워할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기된 사랑의 파문을 넘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서 느끼는 위로, 죄책감,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곱씹게 합니다.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 한국 사회에서 이보다 더 선을 긋기 쉬운 관계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관계란 이름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의 층위를 품고 있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꼭 환호와 박수를 받는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듯 이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처음엔 혼자가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멍하니 살아가던 그의 일상 속에 처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언니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있었죠. 그 둘은 언뜻 보기엔 동병상련,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멀어져야 한다는 이성, 그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그건 단순한 스킨십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포장할 수 없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둘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기억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던 두 사람이 비슷한 상실의 그림자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알게 됩니다. 감정은 순간의 기류를 따를 수 있지만 관계는 사회적 맥락과 윤리를 요구합니다. 결국 지민은 떠났고 형부는 남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선을 선택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다른 누군가에겐 무게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정죄보단 이해를 택합니다. 그들의 감정이 왜 그런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짚어보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단죄하려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죠. 형부와 처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남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이 사랑이든 연민이든 욕망이든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는 지금 사람답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큼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진한 여운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